우리 김 청장님이 골프를 한 번도 안 치셨다는 말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저분이 그만두시고 그 뒤에 우리 김남훈 경장이었죠. 그때 경사로 출근입니다. 그 부모님이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참깨방송 김종환 씨하고 몇 분이 그분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그날 안 그래도 그 현장을 택시로 몰고 앞으로 지나가니까 막 화염병을 던지고 해서 저러다가 누가 다치지 했는데 결국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새 누가 위로 전화 안 하느냐고 하니까 위로 전화는 안 오고 그 난동 일으킨 그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밤에 전화 와가지고 요새 아들 억울하게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협박 전화가 온다고. 그래서 경찰에 알려줬는데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꼴이 법치에서 구멍이 생기면 그런 꼴이 일어나고 안보에서 이제 구멍이 생기면은 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연평도 도발이 일어나는 요거나 촛불난동이나 용산 사태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그 일으키는 자들의 성향도 비슷한 점도 있고 어쨌든 이 법치와 안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같은 것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안보 무너지고 안보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오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글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한 36시간쯤 지났을 때 그동안 내가 내 사이트에 글을 몇 건 올렸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6건을 올렸더라고요. 36시간 동안 거의 매 건 한 시간에 하나씩 썼습니다. 왜 이렇게 글을 많이 썼느냐 하면은 제가 의무감으로 쓴 게 아닙니다. 뭐 기자로서의 의무감보다는 화가 나서 썼습니다. 화가 나서. 제가 글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가끔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쓰느냐고. 제 답은 항상 같아요. 화가 나서, 대부분이 화가 나서 쓴다고, 화가. 그런데 요새 어느 기사 보니까 그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 대통령 지하방칸인가 어딘가 들어가서 회의하는데 분위기를 전하면서 차분했다는 분위기가 나왔어요. 차분했다 말이 좋죠. 차분했다. 그 말 살짝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냉담했다가 됩니다. 냉담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석을 달리 하면 겁을 먹었다. 그게 차분해야 될 상황입니까? 화가 나야지, 화가. 아니,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군이 남침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차분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적화됐습니다. 공산당 그 전화를 받자마자 트루먼이 화를 냈지 않습니까?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라고 화를 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고, 천안함 연평도 도발의 이야기를 듣고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화를 안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화를 안 냈기 때문에. 사람은 남자는 화를 내야 될 때 내야 됩니다. 화를 내야 될 때 안 내면은 나라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화를 냈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화를 냈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도 살고 이 자유세계가 살았습니다. 왜냐? 가장 힘센 자리에 있는 사람이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무슨 미국이 한국에 꼭 들어와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를 내고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살렸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화를 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때 공중에 떠 있었어요. 출격을 잘 했어요. F-15K 미사일, 유도 폭탄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쏴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초토화가 됐어요. 우리가 초토화 된 게 아니라 저쪽이 초토화. 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뭘 달고 있었느냐? 그 비행기에 뭘 달고 있었느냐? 재원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GBU-24 레이저 유도 폭탄. 무게가 한 1톤쯤 나가는데 이것은 갱도 진지를 파괴하는데 사거리는 12km. 이거는 좀 사거리가 짧은 편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슬램 ER이라는 비행기인데 이것은 사거리가 무려 270km. 평양을 때리면 특정 건물의 특정 창문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고성능 폭탄을 주렁주렁 달고 출격해가지고 우리 휴전선 NLL 부근을 선에 비행하고 있는 그 조종사한테 때리시오 하면은 북한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산문 우리 대포 3개 가지고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들여서 우리 쪽 해안포를 강화를 한다고 그래요. 아니 돈을 100배를 들이더라도 대통령으로부터 타격하라는 명령이 안 내려오는 데는 돈이 없죠. 그럼 1억 달러 비행기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그 대통령 기분 좋아라고 에어쇼 하는 장난감입니까? 1억 달러 줘가지고. 그게 60대는 있어요. 우리 60대. 사실은 F-15K라는 비행기는 바로 휴전선의 이 대포를 공격하기 위한 걸로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떠가지고 조지면은 남아 날 해안포가 없어요. 저거 해안포에 대해서 우리 해안포로 대응하는 게 아니죠. 저쪽은 해안포를 쏘고 우리는 미사일과 비행기로 대결을 해야지. 이게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왜 지금이라고 해야 되냐. 저놈들이 계속 추가 도발을 하겠다고 공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오늘 밤이라도 60대 전부 다 떠라. 야간 비행제를 하니까. 거기에 퍼부어버리면은 저쪽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미그 21, 23, F-15에 상대도 안 됩니다. 상대도 안 돼요. 옛날에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주로 팬텀이었어요. 시리아는 미그 21이었습니다. 베카 계곡이라고 레바논 상공에서 공중전을 했어요.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2대 1이었습니다. 저쪽에 82대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비행기 한 대 떨어졌어요. 남북한이 붙으면 100대 0대입니다. 100대 0. 그런데 그런 신무기를 가지고 안 사용하면 당하는 겁니다. 사용하죠. 이번 사건의 제일 문제점은 우리가 신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했다는 겁니다. 그걸 안 쓰고 당했다는 겁니다. 아니 강도가 칼을 들고 주인을 협박을 하면서 겨누고 있는데 주인이 권총을 갖고 있었다. 권총 갖고 있는데도 쏘지 않고 당했다고 하면 그건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도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는 오바마가 아니라 오바마 할아버지라도 못 도와줍니다. 아니 또 서해에 미국 항공모함 온다고 해요. 오면 뭐합니까? 아니 오면은 어디에 부산에 이렇게 대놓고 또 관광시킬 겁니다. 야 이런 비행기가 왔으니까 와서 구경하시오 하고 그걸 끄다 아닙니까? 아니 왜 오바마 대통령한테 왜 전화합니까? 도와달라고. 그 전화할 시간이 있으면은 합참의장한테 전화가 해가지고 때려보라고 그만인데 왜 오바마한테 전화합니까? 이 모양이 얼마나 구차스럽습니까? 깡패한테 얻어맞은 동생이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 주먹 좋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는 이런 꼴 아닙니까? 이런 꼴.